네, 오늘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나이브 베이즈 뭐 스팸 필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브 베이즈 들어봤다는 사람 혹시 들어봤다. 이미 알고 있네요, 조금. 네. 음, 베이즈 정리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아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점점 너무 오랜 일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안 배우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이브 베이즈, 아니, 베이즈 정리 고등학교 때 안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배워요? 네, 배운다고 합니다. 안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가요? 저희 때는 문과, 이과가 서로 다른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지금은 어떤가요? 교과 과정을 몰라요, 제가. 통합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배워요? 거기 안에 베이지 정리가 있나요? 그럼 뭐, 확률 같은 게 뭐 따로 이렇게 배우나요? 이게 뭐 교육 과정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요. 저희 때는 수원, 수투 있고,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 뭐, 미적, 확통, 뭐, 또 뭐 있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미적은 꼭 하나씩 했던 것 같고, 확통은 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금방 볼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앞분반 해보니까 또 수업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제 나이브 베이즈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분류기예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에 구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어떤 데이터에 많이 사용하냐면은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얘를 분류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가장 많이 응용되는 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스팸 분류기이다 보니까 이제 스팸 필터 예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자 많이 받아보셨나요? 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여러분 메일 많이 받아보셨나요? 이게 요즘에는 좀 유행이 지났는데 한창 이제 히오스가 패치 그만둔다. 뭐 이제 더 대회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때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 5년 됐나요? 1학년 때요? 그럼 18년이면은 6년 됐네요. 그것도 벌써 6년 전이네요. 네. 아무튼 그때 조롱한답시고 막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돌렸잖아요. 그거 히오스 다 그거 아니냐고. 고급 레스토랑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뭘 따라한 거냐면은 그 당시에 또 많이 떠돌던 게 여러분들 문자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카지노 뭐 100% 당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그냥 문자 하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를 분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겁니다. 나이브 베이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은 일단 통계적 분류기예요. 통계를 활용한 그런 분류기고요. 이제 각 분류별로 확률 값을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메일이 주어졌을 때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일 확률, 일반 메일일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확률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확률을 베이지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연산량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베이지 정리랑 어떤 가정 없이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요 좀 연산량이 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구현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제 연산량이 좀 많아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줄일 수 있을까? 조건을 좀 달아놓습니다. 조건부 독립이라는 조건을 달아놔요. 여기서 말하는 단서는
어떤 메일이 주어졌을 때 그 메일 안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단어들이 그 뭐 스팸 메일에서 발생할 확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각 단어들마다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는 서로 같이 많이 등장하고 어떤 단어들은 독립적이고 약간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계들은 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조건부 독립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스팸이 주어졌을 때 각 단어들이 서로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거는 각 단어들이 발생할 확률이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그냥 가정을 깔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깔아 놓으면 좋은 점이 확률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PA, PB라고 하면은 근데 그 만약에 얘네들이 독립이 아니면 그러면은 얘네들의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PA, B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독립이라는 가정이 들어가면은 뭐가 편하냐면은 그냥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그냥 PA 곱하기 PB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확률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조건부 독립이라는 조건을 달아놓는 게 이제 나이브 베이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나이브 베이지를 가지고 스팸 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이 스팸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통계는 뭐죠? 여러분들 메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 일반 메일과 스팸 메일들을 미리 조금 받아봤다고 했으면은 그냥 일반 메일이 만약에 80개가 오고 스팸 메일이 20개가 왔으면은 그럼 새로운 메일이 딱 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80%의 확률로 얘는 일반 메일이다. 이렇게. 그죠? 20%의 확률로 스팸 메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스팸 메일과 일반 메일의 비율을 보고 80%, 20%니까 그냥 그 여러분들이 그 메일을 까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일지 일반 메일일지를 그냥 이런 사전 확률에 의해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까봤어요. 메일을 까보면은 그럼 그 메일 안에 단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어들,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가 스팸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를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일에 포함된 단어들을 보고 그 단어들이 스팸 메일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지 일반 메일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단어들이 보니까 스팸 메일에서 자주 보던 그런 단어들이면은 얘는 스팸 메일일 것이다. 거기 있는 단어들이 보통 일반 메일에서 많이 그 나오던 그런 단어들이다 라고 하면은 스팸 메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용어 그 기호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PS 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좀 그 메일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일반 메일 몇 개, 그 스팸 메일 몇 개 이렇게 좀 많이 수집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PS는 뭐냐면은 그냥 통계적인 그 확률이니까 PS는 true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T라고만 할게요. T 얘는 스팸 메일일 확률, 그죠? 스팸 확률. 그리고 PS는 F, false 하면은 이제 일반 메일일 확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그냥 통칭해서 그냥 PS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처럼 그 전체 메일이 100개인데 그 중에 스팸 메일이 20개고 일반 메일이 80개면은 그러면은 PS는 true 얘가 몇인 거죠? 10분의 8. 그죠? 얘는 아니죠. 10분의 2. 예, 10분의 2고 얘가 10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말하는 건데 그 S가 true일 때 그러니까 WI는 단어예요. S가 true일 때 그 단어가 있을 확률. 있을 확률. 얘가 도대체 몇이냐? 요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각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 WI가 스팸 메일에서 얼마나 그 자주 등장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조금 약간 그 표현이 애매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팸 메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고 뭐 일반 메일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둘셋넷 7개 8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 8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히오스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히오스라는 단어가 요 메일이랑 요 메일 이렇게 2개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 히오스 바 s는 true 얘가 몇이 되냐면은 몇이죠 여러분들? 5분의 2 예, 5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스팸 메일들 중에서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 메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 스팸 메일이 아닌 일반 메일 중에서 이 단어가 이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호 이해되시죠? 이렇게 요거랑 요것도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새로운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이 스팸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그 먼저 그 요거 PS는 T 그러니까 그 스팸 메일 확률 곱하기 그 메일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요 PWI 바 S는 T 요거 있죠. 요거를 전부 다 곱해줍니다. 전부 다 곱해주면은 요게 뭐 스팸 메일일 뭐 가능성 정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T가 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F로 바꿔주면은 그럼 얘는 일반 메일일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계산해봤더니 얘는 뭐 0.01이고 얘는 0.005 뭐 이런 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수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스팸 메일 확률이 더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계산한 다음에 2개 중에 더 큰 값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그 나이브 베이즈 스팸 필터가 동작되는 원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된다 하는 사람. 네.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뭐 그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S를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아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일이 총 뭐 여기 14개의 메일이 있는데 14개의 메일 중에서 여러분들 수집한 메일이에요. 수집한 메일 중에 14개 중에서 6개가 스팸 메일이고 8개가 정상 메일, 그러니까 일반 메일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PS는 T의 경우에는 전체 14개 중에 6개니까 14분의 6이 PS는 T가 되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PS는 F, 얘는 14분의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분의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WI 바 S는 T 혹은 S는 F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스팸 메일들 중에서 이 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가 이제 그걸 세본 겁니다. 롤은 1번 등장하고 시공은 뭐 5번 등장하고 조화는 3번 등장하고 기억은 1번도 등장 안 하고 폭풍은 4번 등장하고 접속은 2번 등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WI 바 S는 T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얘는 1 나누기 6 맞나요? 얘는 5 나누기 6 얘는 3 나누기 6 얘는 0 나누기 6 0이죠? 네, 얘는 4 나누기 6 얘는 2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이브 베이즈 스팸 필터를 그 적용하기 전에 미리 이런 값들을 다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들마다 이런 그 값을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S는 F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 계산을 합니다.
그 정상 메일이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메일에 롤이라는 단어가 있고 1개의 메일에 시공, 2개의 메일에 조화, 하나, 둘, 셋, 6개의 메일에 기억이 있고 1개의 메일에 폭풍, 4개의 메일에 접속,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체 8개니까 8개 중에 4개, 그러니까 8분의 4, 얘는 8개 중에 1개, 8분의 1, 8분의 2, 8분의 6, 8분의 1, 8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그냥 요 수식 그대로 계산한 다음에 대수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스팸 필터 어렵지 않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메일이 왔어요. 새로운 메일이 왔는데 시공 조화, 폭풍 조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왠지 정말 스팸일 것 같은 그런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얘를 한번 정말 스팸일지 아닐지를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히오스 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지금 뭔가 억가를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히오스 하는 사람 그 있어요. 예, 있어요. 있고요. 그 아씨 그 얘기해도 되나? 그제 제 친구 중에 그 저기 다른 학교 교수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는 오버워치를 하잖아요. 그 친구는 히오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오스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또 이제 그 아이맥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맥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별로 없대요. 근데 히오스는 맥에서 돌아간대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롤도 돌아가요? 아 그래요? 왜 내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내 친구인데. 응? 그리고 거기 얼마나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아주 그 캐릭터도 막 거기 막 그 오버워치 캐릭터들도 막 나오고 그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캐릭터들도 막 나오고 얼마나 진짜 그런 게임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막 그 블리자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웅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대결을 펼치는 그런 게임이 있다? 완전 대박. 그게 히오스 고급 레스토랑. 저도 몇 판 해봤는데 재밌던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흥행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시 재밌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럼 여기에는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마음껏 뭐 히오스 구려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죠? 히오스 뭐 누가 해?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죠? 아닌가? 지금 여기 그 약간 숨은 히오스 약간 그 펜 같은 게 있을 수 있나? 네, 아무튼 예, 하겠습니다.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그 단어들이 막 있으면은 이제 얘의 그 스팸 메일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일단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가 아니고 그 스팸 그 나이브 베이지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그 단어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오브 워드 그 기법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서가 주어지면은 얘를 백 오브 워드로 표현을 합니다. 백 오브 워드. 그러니까 단어들로 다 쪼갠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순서 상관없이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그 가정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팸 메일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얘가 스팸일 확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연산량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어가 많지, 여러분들 뭐 문서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서가 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요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좀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우리 베이지 정리 다들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베이지 정리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P, A, 바, B, 그러니까 그 조건부 확률이 있을 때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PA 바 B는 PB 바 A 곱하기 PA 나누기 PB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정리예요. 말 그대로. 요 확률은 그냥 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베이지 정리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을 저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얘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니까 P 여기 있죠? 그 P 시공 조합 폭풍 바 S는 T 곱하기 P S는 T 나누기 요렇게 그죠? 각 단어들이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이브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부 독립을 가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스팸 메일이다 라는 그 조건이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는 각각의 단어들의 발생 확률이 독립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PS는 T 곱하기 여기 있죠? 곱하기 요거 근데 얘네들은 이미 우리가 다 그 사전에 계산을 해놓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미리 계산한 값들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요 나누기 P 시공 조합 폭풍 얘네들이 있잖아요. 요걸 계산하려면 요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것도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메일들이 점으로 표현을 할까요? 메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시공이 들어간 단어들, 여기는 그 폭풍이 들어간 단어들이 아니고 메일들, 폭풍이 들어간 메일들, 여기는 뭐 조화가 들어간 메일들이라고 하면은 이 시공이랑 폭풍이랑 조화가 다 들어간 그 메일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일들을.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겠죠. 모든 문서들을 다 뒤져야 되잖아요. 모든 문서를 다 뒤져가지고 문서 안에 시공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폭풍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조화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스팸 메일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 일반 메일의 확률은 또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둘 다 분모에 동일하게 얘네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얘네들은 필요 없겠죠. 그죠? 얘네들은 필요 없잖아요. 대소 비교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분자만 계산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새로운 메일이 이렇게 왔는데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알아보려고 하면은 스팸 메일을 이제 분모를 안 나눠주니까 확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가능성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가능성, 그 가능 그 점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한 게 요 뒤에 요거는 뺍시다. 우리 백오브 워드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어들의 빈도를 이 확률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단어들이 중복돼서 나타나도 이런 식으로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단어들이 여러 번 막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걸 이 확률에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오는 수만큼 이 확률을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은 백오브 워드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단어들의 셋으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미 계산했던 것들을 PS는 T 곱하기 요거 각 단어들마다 일반 메일의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PSNF 곱하기 시공, 조화, 폭풍 얘네들에 대한 요런 단어들 확률들을 다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요거 해보면은 PS는 T 얘는 전체 14분의 6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14분의 6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팸일 때 시공이 발생할 확률. 지금 보면은 6분의 5였잖아요. 요게.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스팸일 때 조화가 발생할 확률. 얘는 6분의 3이었으니까 6분의 3 곱하기 폭풍 같은 경우에는 6분의 4. 6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14분의 8 여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니까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조화는 8분의 2 곱하기 폭풍은 8분의 1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고 나면은 위에 있는 게 0.1190 밑에 있는 게 0.0022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값이 더 크잖아요. 그죠? 값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은 스팸 메일이겠구나 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에는 이번에는 메일이 또 왔는데 얘는 시공, 폭풍, 기역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14분의 6 곱하기 얘는 6분의 5 곱하기 얘는 6분의 4 곱하기 얘는 0 6분의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되겠네요. 막 어린애들 놀릴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 내가 말하는 거 한번 계산해봐.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0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8은 몇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놀려보셨죠? 놀림 당해보셨나요? 네, 둘 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요 확률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요거 약간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요거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시공, 폭풍 뭐 이런 게 막 나와도 지금 시공이랑 폭풍은 지금 완전 그 스팸 메일 그 단서인데, 그죠? 스팸 메일 단서가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데 기억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스팸 메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요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도 계산해 보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는 0, 밑에는 0.0067. 요거는 일반 메일일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데 스팸 메일일 가능성이 0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는 일반 메일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그죠?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라플라스 스무딩 그냥 줄여서 스무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스무딩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그 저런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 앞에 메일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원래 총 14개의 메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은 그 메일 안에 근데 여기에 메일을 2개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에 메일 하나 추가하고 여기도 메일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메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가상의 메일이에요. 근데 이 메일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메일입니다. 여기에는 기역도 있고 뭐 시공도 있고 뭐 크크루 빙봉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이름도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은 메일이고 이게 스팸 메일 그 군에도 하나 있고 정상 메일 군에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그 사전 확률도 뭐 14분의 6, 14분의 8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메일이 2개가 추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7, 16분의 9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냥 분자는 1씩 증가했고 분모는 둘 다 2가 증가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단어의 수도 원래는 1개, 5개, 3개, 0개, 4개, 2개였는데 지금 메일이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근데 그 메일에는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할 때도 롤이 등장한 빈도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2개로 바뀌겠죠. 시공도 이렇게, 조화도 이렇게 하나씩 다 증가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 메일이 하나 증가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가능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7분의 2, 뭐 7분의 6, 7분의 4, 7분의 1, 7분의 5, 7분의 3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래 기억 얘가 6분의 0이었는데 7분의 1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지 않던 단어기 때문에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얘 때문에 전체 확률이 0이 되는 문제는 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스팸이 아닌 이제 정상 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단어들마다 빈도가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메일이 하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2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0.5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되는 메일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알파가 그러니까 원래는 분자 분모에 다 1씩 추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분자 분모에 알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일반화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그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한 개 알파가 1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스무딩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시공폭풍 기억을 분류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원래는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요. 맞나? 맞구나. 맞네요. 네, 원래는 14분의 6 곱하기 뭐 6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게 분자 분모가 다 1씩 증가를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값이 0.03, 밑에 있는 값이 0.02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원래는 일반 메일이 선택이 됐었는데 이제는 스팸 메일이 선택이 되겠네요. 그죠? 누가 봐도 스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팸 메일로 잘 분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단어를 3개만 가지고 그 확률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확률 값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0.9라고 하더라도 0.9를 여러분들 딱 메일 오면은 거기 단어가 3개만 있지 않잖아요. 보통 막 아무리 적어도 10개, 100개. 보통 여러분들 자소서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자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긴가요? 천자 채우기 좀 어렵나요? 단어 1000개 좀 많나요? 근데 메일 써보면은 적어도 물론 이제 간단한 답변을 제외하면 보통 메일 안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그래도 한 100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0.9가 된다고 하더라도 0.9에 100승 하면은 요거 엄청 작아지거든요.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계산기 0.9에 이렇게 하면 되나? 100승 이렇게 하면은 0.0000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게 0.9가 아니고 0.3이다. 0.3에 100승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0으로 나와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실수를 표현할 때 32비트 혹은 64비트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률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거 처리를 못 하겠네요. 그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냐면은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0.9 곱하기 0.9 곱하기 0.9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물론 그대로 곱해도 되지만 얘를 로그를 씌운 다음에 이렇게 그죠? 로그를 씌우면은 그 안에 곱해져 있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0.9 더하기 덧셈으로 로그 0.9 더하기 로그 0.9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로그를 씌웠으니까 익스포넨셜 더해주면은 익스포넨셜에다가 여기 계산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다시 원래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다시 원래 계산하고 싶었던 그 값을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로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단조 증가함수예요. 로그가 크면 원래 값도 더 커요. 두 개 비교할 때. 그죠? 어떤 두 값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 하면은 이 로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계산할 때 그냥 앞에 로그를 씌워서 그냥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로그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원래는 PS는 T 곱하기 P 롤바 S는 T 곱하기 P 접속바 S는 T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로그 씌운 값들 있죠. 얘네들을 그냥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0.0000 몇 이렇게 가는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로 값이 커져요.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는 0.0000 이렇게 돼 있던 게 그냥 마이너스 값 뭔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어떤 수치 안정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2.12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0.87 이렇게 나옵니다. 얘의 일반 메일 확률, 스팸 메일 확률 뭐 이런 그러니까 점수가 여기서 밑에 있는 이 점수가 위에 있는 점수보다 크잖아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죠? 여기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메일이구나 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해돼요? 잘 돼요? 어려운 거 없죠? 혹시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 그냥 로그 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나이브 베이즈 스팸 필터를 구현한다 라고 하면은 각 단어들마다 뭘 계산을 해놔야겠어요. 그냥 원래는 이런 확률들을 계산했었는데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로그 씌운 값을 계산을 다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7분의 6, 7분의 6, 7분의 4 얘네들을 계산했는데 이걸 계산할 게 아니고 여기에 로그 씌운 값을 다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분류할 때는 그 단어, 그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마다 점수를 그냥 쭉 다 더해주기만 하면은 그 문서가 스팸 메일 그 점수가 계산이 되는 거고 일반 메일 점수가 계산이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은 메일 안에 단어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스팸 메일인지 일반 메일인지 분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단어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5의 n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냥 단어 쭉 스캔하고 그냥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단어 쭉 스캔하면서 물론 이제 중복되어 있는 거 검출하려고 하면은 뭐 set 이런 걸 쓰긴 해야겠죠. 뭐 쭉 스캔하면서 확률 다 저 값들 막 다 더해주기만 하면은 띡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어렵지 않죠? 나이브 베이즈 스팸 필터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수학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단순한 가정, 조건부 확률이라는 조건부 독립이라는 그 가정을 해놓고 그죠? 그걸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 그죠? 그게 나이브 베이즈 스팸 필터였고 또 배운 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나요. 라플라스 스무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언더플로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7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질문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